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장 광 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 센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빛을 이용하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포토 센서라고도 합니다. 포토 센서, PHO2, 포토 센서, 뭐 라이트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토 센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포토 다이오드라든가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인터럽터라든가 포토 커플러, 포토 리플렉터, CDS 광도전 셀 이런 순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포토 센서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센서를 공부함에 있어 주로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www.sensorsportal.com이라는 사이트인데 각종 센서들의 기술적인 자료라든가 또 관련된 회사를 안내해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사이트에 함께 들어가서 주로 어떤 종류의 센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센서스 포탈, 센서스 포탈.com 해서 치게 되면 센서스 www가 빠졌네요. sensorsportal.com 해서 스펠링이 틀렸죠. SNS가 그래서 sensorsportal.com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 센서의 종류들을 보려면 여기서 제공되는 각종 센서들을 보려면 이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뭐 여기 악셀로메타스 가속도 센서죠. 어쿠스틱 음성 센서라든가 바이오 센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변위 센서죠. 변위 센서, 플로우 센서, 유량 센서, 휴미디티 습도, 레벨, 기울기, 무게, 마그네틱 자기, 기계량 센서, 습도 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화학적인 센서들 뿐만 아니라 진공 센서, 토크 센서, 기울기 센서, 레지넌트 센서, 근접 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의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특정한 센서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옵티컬 센서를 보겠다. 그러면 옵티컬 센서를 이렇게 누르면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기술 자료 그리고 기업체 manufacturer 해당되는 센서의 manufacturer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센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옵티컬 센서의 manufacturer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센서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 투 프리퀀시 컨버터 빛을 주파수로 바꿔주는 거, 또 각종 업체들이 있죠. 광고 드리는 업체들이 센서를 만드는 업체들, 하마마츠나 티엔스 센서와 관련되는 유명한 업체들. 그래서 해당 그 센서의 어떤 데이터 스펙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또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와 같은 센서의
포탈, 각종 센서의 포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밖에도 여기처럼 이것은 제가 이 교재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센서들 사이트인데 이것처럼 다양하게 뭐 옴논, 국내 옴논이라든가 오토닉스, 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이와 같이 다양한 센서들 영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업체들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온도 센서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뭐 마스시타라든가 그 각종 일본 계통 센서들이 있죠. 여기 보면 무라타라든가 그다음에 국화성이라고 아사히 게스키 그와 같은 그 센서를 만드는 그 일본 업체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무라타라는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한 센서인데 이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곧바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최근에 센서 자료를 얻겠다. 여러분들이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책을 보면 책을 보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자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해당 회사의 그 센서를 만드는 회사의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센서 제품의 데이터북이라든가 최신 그 자료들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센서를 이용해서 무엇을 개발한다든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가장 최신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살펴봤던 센서스 포탈 관련된 그쪽 자료를 봐도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잡지로서 센서 매거진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www.sensorsmac.com에 들어가 보면 센서 먼슬리 매진 월간으로 나오는 센서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정보들을 알려주는 기사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광센서 인터넷을 접기 전에 인터넷에서 또 확인해 본 거는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옵티컬 센서라고 치면 이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제공이 됩니다. 제가 포토 센서하고 이미지를 검색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들이 다 광 센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광전 센서가 되겠죠. 빛을 이용해서 어떤 그 물체를 감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을 이용해서 제조 라인이나 어떤 그런 것, 컨트롤 라인들을 제어하는 그리고 이것은 뭐 인프라레드 센서, 적외선 센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포토 인터럽터입니다. 그래서 송신부하고 수신부 포토 센서가 있어서 그리고 바깥에는 그 플라스틱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외란광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IR 브레이크 센서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다양한 광 센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근접 센서죠. 근접 센서. 포토 일렉트릭 스위치, 광전 스위치용의 근접 센서입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그 광 센서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PIR 모션 디텍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감지해서 어떤 방안이나 건물에 전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시켜주는 줄 때 사용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초전 센서죠. 초전 센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실제 사용되는 센서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또 이것들의 동작을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유튜브에 보면 각종 센서들을 이용해서 실제 제어나 아니면 그 특정한 목적에 센서를 활용하는 것을 또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예, 먼저 광센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으로서 파장, 우리가 보면 광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파장 람다제, 람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 짧은 게 있고 또 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80 나노미터에서 780, 780 나노미터까지 범위를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 볼가짜죠. 볼 수 있는 visible light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빛의 범위가 이 파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이제 짧은 거는 빛이 짧은 것은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보다 빛이 길은 것은 또 적외선이다. 그래서 보라색이죠. 보라색이고 이거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빛이 가시광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외선 바깥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파장이 짧은 것, 이것이 자외선이고, 이거보다 파장이 길은 것, 이것은 적외선이죠. 적외선. 그래서 외라는 건 바깥에 있다는 거죠. 가시광선보다 바깥에 있는데 이제 이쪽에 보라색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통 광센서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적외선에서 자외선 영역의 광 또는 광에 포함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장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 2.1에 있는 파장이 될 텐데,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가시광선이 여기서 보면은 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가시광선, 이 부분이 비저블 라이트. 그래서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그래서 이거보다 여기는 이쪽이 파장이 짧은 것이고 이쪽이 더 길은 거죠. 여기서는 나노미터 100 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짧은 거죠. 그래서 나노가 12-9승, 그리고 밀리미터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은 거죠. 그래서 보면 이쪽 부분이 적외선 부분이죠. 적외선. 그리고 이쪽 부분, 파장이 더 짧은 것, 이쪽 부분이 자외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광센서라고 사용하는 것이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반도체 레이저, 실리콘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갈리움 아르세나이드 인을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초전형 센서는 이쪽 부분, 적외선, 우리 몸에서 보통 나오는 열선을 감지하는 게 초전형 센서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복도나 건물의 인체를 감지를 해서 그 스위치를 한다든가 기타 경보를 올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초전형 센서는 이처럼 파장이 긴 대역을 사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광등, 백열등 이런 부분에 이제 이쪽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광선의 파장을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 센서는 일반적으로 빛의 에너지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서 X선 센서, 또 광 파이버 센서, 적외선 센서, 자외선 센서,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보통 사용을 하고 또 이 건물에서 인체, 사람을 감지한다든가 화재를 알리는 연기 감지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빛을 이용을 해서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입자재, 그래서 빛의 투과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 빛을 보내고 한쪽에서 받는데 연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 빛의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광부 부분에 그래서 불이 났다는 것을 감지한다든가 물론 이제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이용하는 자외선 센서, 그러니까 자외선의 세기를 측정하며 자외선 필터를 사용해서 전압으로 출력을 한다. 지난 1주차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여러 가지 그 자연량, 물리적인 양, 화학적인 양을 전기적인 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저항의 변화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전류의 변화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빛을 전기적인 양,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적인 양을 바꿔주는 것이 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광을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것처럼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경우, CDS라든가 뭐 조도 센서라든가 컬러 센서. 그래서 CDS는 아마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든다든가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테고, 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빛이 많으면 그 양단에 빛이 많으면 CDS 센서는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빛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쪼여주면 이 양단에 걸린 저항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이 많으면 두 단자 사이의 저항값이 거의 0에 가깝고 그래서 도통하는 스위치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빛이 없으면 두 단자 사이의 저항값이 커서 어떤 그 전기적인 그 회로의 동작을 차단하는, 오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을 이용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사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빛이 없는 게 아니지. 그래서 특히 그 포토다이오드나 포토티아를 실험을 할 때 이 적외선이나 자외선 보통 아까 얘기했던 780 나노미터 이상 그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포토 인터럽터나 포토 리플렉터, 리모컨 수신 센서, 초전 센서, 모션 센서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적외선을 이용을 한다 하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의 원리에 따라서 광센서의 원리에 따라서 광기전력 효과형 그래서 포토다이오드의 그 경우는 실리콘 단결청판을 기판으로 하고 열 확산법에 의한 기판과 극성이 다른 그 불순물을 도포한 다음에 PN 접합으로 구성된 반도체 수소다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 광센서가 우리가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오드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다이오드는 P단자와 N단자에 적절하게 그 바이어스, 직류 전압을 걸어줘서 그 문턱을 높게 해주면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원이 아니고 빛의 양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일정하게 비치면 다이오드와의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다이오드 특성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이오드의 그 종류, 빛에 의해서 광기전력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광에 의해서 전압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빛이 가해지면 그것을 감지해서 이제 그 다이오드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다이오드는 빛이 pn 접합에 투사가 되면 전자하고 전공쌍이 다수 발생해요. 전극 간의 기전력이 발생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감지하는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기전력 또 PIN 포토다이오드 타입이 있고 각 종류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흘려줄 수 있는 전류량하고 여러 가지 캐패시턴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그 특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속도를 빠르게 원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고속 포토다이오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특성이 약간 다르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기전 효과를 이유고 증폭 작용을 포토 트랜지스터죠. 포토 트랜지스터 역시 포토 다이오드하고 이제 같은데 이것은 다이오드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트랜지스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식의 동작을 하는데 이 베이스 부분에 이제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이스 부분. 그래서 2핀 혹은 3핀짜리 트랜지스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기전력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리고 광전자 방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자 증배관처럼 광전 음극 또 음극 양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 광전 음극에서는 2차 전자가 방출을 해서 이 2차 전자는 다음에 또 음극에 증배가 돼서 계속해서 그 10의 6승만큼의 특성을 갖는 포토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광이 증폭이 돼서 10의 6승 이게 106배가 아니라 10의 6승배죠. 10의 6승배 이상으로 증폭이 일어나서 빛을 감지한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뭐 자외선 방출형이 있고 또 뭐 복합형이 있거나 광도전형이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포토다이오드를 살펴보면 그래서 포토다이오드의 어떤 종류들은 이 표와 같습니다. 이 표.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정도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광전자라고 광주에 있는 포토 센서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포토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토 다이오드를 선택해야 될 단계가 있을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동작에 의해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쓰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선별하는 것처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광 센서를 보면 수강 수자가 있고 광복합 수자가 있는데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광도전 수자가 있고 광기전력, 광전자 방출형 그리고 광기전력 수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광도전 수자는 CDS나 PBS나 PNS, MCT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저항값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그 전기적인 성질을 이제 유도해내는 거고 광기전력 속도는 빛이 들어오면 기전력 바로 이제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PN 접합, PNP 접합, PN 접합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오드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광에 의해서 동작하는 다이오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합소자는 이런 그 광기전력이나 광도전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위치를 검출한다든가 이미지를 검출한다든가 칼라 센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특성을 갖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칼라 센서는 칼라를 구분하는 거죠. 칼라를 예를 들어서 칼라 센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처리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서 그 각각의 어떤 그 출력을 제어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 물체를 인식하는 뭐 글자를 카메라가 다 있었던 이미지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도 이제 별도로 떼어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광기전력 효과형 그 적인선이 방출되는 것들은 주로 포토다이오드나 포토트랜지스터나 광사이리스터 이런 용도로 보통 사용을 해서 소형이고 소형이면서 대출력, 대전류를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해서 보통 카메라든가 광전 스위치 아까 그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찾아봤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또 바코드 리더 이런 부분에 적외선 방출형 광기전력 효과형은 사용을 한다 하는 거고 광전자 방출형은 이제 아까 증배한다 그랬죠. 10의 6승만큼 광전 증배관이라든가 광전관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감도가 높고 또 응답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해서 정밀 계측기라든가 초고속 또 매우 그 작은 적은 양의 그 광을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방출형은 자외선 포토다이오드나 UV트론이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자외선 측강, 자외선을 이제 측정을 한다든가 살균을 한다든가 또 의료기기나 분석기기 이런 용도로 보통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형 광 센서, 포토커플러나 포토인터럽터 사실은 이 부분도 띄워놓고 보면 안에 광의 어떤 그 송신부하고 수신부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센서를 구입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면적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일체화한 거죠. 송신부와 수신부를 그리고 플라스틱 패키지를 해서 전원만 넣으면 곧바로 우리가 센서로서 동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되게 무접점 릴레이 우리가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광으로 이용하게 되면 접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뭐 아무래도 스파크나 이런 여러 가지 접점의 어떤 마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광전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신뢰성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광전 스위치 이용하고 그다음에 광도전 셀 이런 거는 뭐 카메라 노출계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광센서의 개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포토 다이오드하고 포토 TR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그 광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일종의 트랜듀서다. 트랜듀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환해주는 거죠. 변환. 트랜듀서. 결국 센서죠. 그러니까 광을 전기로, 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을 반도체의 PN 접합부에 광 검출 기능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PN 접합부, P형과 N형 반도체,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요 접합 부분이 있죠. PN 정션.
접합 이론에 의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고 전위 장벽이 존재하는데 그 전위 장벽을 우리가 낮게 해주는 것으로 빛을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과 물질 사이에는 물리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물질이 광자를 흡수하고 그 결과 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을 딱 가해주면 어떤 우리가 그 물체에 빛을 이렇게 가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그 빛을 받고 여기서 전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광전 효과다 얘기죠. 그래서 광전 효과의 결과로 빛이 가해지면 그 특수한 물체들은 광전 효과가 생기고 그 효과대로 이제 그 전위 장벽에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이 반송자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광기전력 효과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죠.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있어서 그 보통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반도체 접합부에 전압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PN 다이오드 IV 특성인데 빛의 양이 많을 때, 적을 때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빛의 양이 많으면 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빛의 양이 적으면 이 전류가 적게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고 이제 이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래서 이 두 개는 전위차가 있는데 빛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 전위차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전위차가 있는데 이제 빛이 가해지게 되면 여기 이와 같이 이제 전위가 그 전자가 이동을 해서 중간에 이제 공핍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빛이 없을 때는 거의 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빛이 많으면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또 살펴봤던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형태의 포토다이오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PN형이 있고 약간씩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그 구조를 다르게 함으로써 물체가 광의 특성이 이제 다른 것을 각각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PN형이 있고 PIN형 구조가 약간 다르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다 있긴 하지만 P하고 그 N형 반도체 사이에 공핍증이 있고 그 PIN형은 I층이 존재를 하죠. PIN형. 그래서 I층을 넣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넣어서 접합 용량을 작게 해서 이 층 내에서의 캐리어가 고속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구조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쇼트키 베리형 또 에벌런치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트키형 이런 거,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핍층을 특히 얇게 하고 그 사이에 그 금도금을 사용하고 얇게 사용을 해서 단파장의 감도가 높은 센서 높게 해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베리형 그리고 에벌런치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벌런치형은 공피층의 이것은
보통 공핍중을 크게 만들었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공핍중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공핍중을 크게 만들어서 공핍중이 가장 강한 전개가 이제 형성이 걸리면 캐리어는 I층에서 큰 에너지를 받게 되어서 공핍중 내에 그 원자와 충돌해서 전자 애벌런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사용이 광전랴 증폭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씩 이제 그 특성이 있는데 이 재질과 또 구조와 또 재질에 따라서 또 살펴보면 다음 표처럼 이렇게 감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재질에 따라서 보면은 아까 이제 앞에서는 다이오드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뒤에서 보면은 이것처럼 재질에 따라서 갈륨인이라든가 갈륨 아세나이드인이라든가 실리콘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상대 효율적인 상대 감도가 되고 파장이죠. 그래서 갈륨 핀을 이용하면 보통 400나노미터에서 가장 높은 감도 특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500나노미터 이 정도에서는 갈륨 아세나이드 인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이제 가장 감도가 좋은 것으로 출력도 높은 출력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입사 광량에 따라서 출력의 특성들이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지 훌륭한 이제 포토다이오드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제 포토다이오드의 특성은 응답 특성이 빠르고 수명이 길고 또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토다이오드의 어떤 단점으로서는 출력이 낮습니다. 출력이 낮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나 그런 용도로 증폭을 해서 트랜지스터나 OP앰프 등으로 증폭을 해서 신호를 크게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토다이오드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길고 신뢰성, 매우 정확하게 동작을 하지만 출력이 낮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나 OP앰프로 신호를 증폭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TR이나 OP앰프가 내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함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PN 타입이라든가 PN형 타입이라든가 애벌런치 타입,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 인형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파장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부분은 실제 우리나라 광전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포토다이오드의 모양과 데이터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를 여러분들이 알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빛으로 동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뭐 SPC 1C L3, 1C L3R2, 뭐 101, SP1KL, SP1ML, SP2ML. 그래서 실험할 때 이와 같은 포토다이오드를 우리가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보면은 주요 스펙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오픈 서킷 볼테이지 모델에 따라서 그리고 숏 서킷 커런트 흘려줄 수 있는 그 전류 같은 것들이 다르죠. 다크 커런트 빛이 없을 때 흐르는 전류. 그 빛이 없을 때 흐르는 전류 이것을 우리가 보통 암전류라고 하는데 이 커런트가 적은 게 좋은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펙트럴 센시티, 빛을 감지할 수 있는 파장. 아까 보면 450에서 1050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 웨이브랭스. 어떤 감지 범위는 넓은데 가장 감도가 좋을 때는 어떤 것이냐. 920, 800 이렇게 880 이렇게 됩니다. 나노미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아까 본 것처럼 780 나노미터, 780 나노미터 이상이면 이제 적외선인데 그 적외선 쪽보다 900 나노미터니까 피크 감도제. 물론 이제 450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도 감지가 되죠. 그렇지만 피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780에서 가장 감도가 좋고 그 다음에 450 우리 가시광선이 780까지니까 가시광선도 일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포토다이오드의 송수신하는 이 빛은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파장이.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작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했을 때 몇 가지 이제 응용 회로인데, 이거 우리가 직접 이것을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이제 하진 않는데 대략 이런 용도로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를 개별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회로를 만드는 경우보다는 그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다든가 또 일체형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실험을 할 때는 OPM프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회로를 간단히 보면 조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감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으로도 조도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깔아서 그 스마트폰에 그를 다운받아서 현재 형광등 밑이라든가 현재 그 조도 몇 룩스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도가. 그림 2-7은 그 뒤에 있는데 이와 같은 그림이죠. 그림 2-7은 이게 이 감도를 보정한 SI를 이용한 이 부분이 이제 포토 센서가 되겠죠. 그 포토다이오드와 유효 증폭기 이건 OPM프가 되겠습니다. OPM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이제 출력의 전압이 나오는 거죠. 출력이. 그래서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전압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룩스당 10mV, 룩스당 1mV, 룩스당 0.1mV. 우리가 이제 가변 저항을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빛을 감지를 해서 출력의 전압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역으로 지금이 몇 룩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원리는 빛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되죠.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다르고 그것을 오펜프의 입출력 회로, 그래서 오펜프 단자의 마이너스 교환 저항 값을 조정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세팅을 한 거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룩스다. 그러면은 룩스당 예를 들어서 1mV다. 그러면 출력에 100룩스가 됐을 때 100룩스에 밝히게 되면 100mV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mV가 나오면 우리가 100룩스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도계의 특성을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조도계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고속 연산기를 이용한 광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로인데 고속 연산증폭기를 사용한 광센서. 그래서 그 연산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OPM프를 말하죠, 여러분들. OPM프. 이 OPM프가 OPM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 이제 전자회로 같은 데서 배웠을 텐데 OP라는 게 오퍼레이션이라는 뜻이죠.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OPM프라고도 하지만 연산증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사용한 게 741 OPM프를 사용을 해봤죠. 741.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OPM프. 이것은 요 회로는 포토다이오드죠. 포토다이오드와 전류 전압 변환용 고속 연상, 이거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교환 저항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OPM프를 사용을 할 때, 이건 OPM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 OPM프는 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 단자가 플러스 VCC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VCC가 들어가고, 입력 단자가 2개, 출력 단자가 하나, 그리고 옵셋 널 단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처럼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을 교환증폭기라고 하고, 마이너스 단자로 교환되는 것을 부교환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증폭기를 이용을 해서 교환저항의 교환저항 RF하고 캐패시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광센서 빛을 감지를 하는 거죠. 빛이 있으면 출력에 전압이 나오겠죠. 또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빛의 양에 비례해서 출력에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센서 회로가 다이오드 자체만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형태입니다. 또 다른 형태. 빛의 양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나오는 거고, 출력 전압을 측정함으로 해서 빛의 유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출력 전압에 나오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회로에서. 그래서 ISC는 포토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죠. 이 전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항값, 부하 저항값, 여기 RL, 부하 저항값 RL, 그 다음에 요 R과 교환 저항 RF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결국은 무슨 관계가 되느냐면 저항값은 다 고정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출력 전압과 ISC하고 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전류량이 달라지고 전류량이 달라지면 주어진 공식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전류를 출력의 전압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그런 회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이 그림 2의 10에 보면 광량 대수 전압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량 대수 전압회로 이거죠. 광량 대수라는 게 이제 로그라는 거죠. 로그. 그래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비례하느냐면 입력에 흐르는 광량에 대수적으로 로그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로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그 10에 10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로그 10에 1000이다. 그러면 3이죠. 그래서 로그 값으로, 그러니까 이 전류가 어느 정도의 배수로 되느냐에 따라서 로그 값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광량 적분회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광량 적분회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분기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적분기로. 그래서 빛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면 어차피 이게 그 포토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빛의 양에 따라서 적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적분이. 그래서 그 광전류를 적분 콘덴서 충전을 시켜서 일정한 충전을 시켜서 적분 값으로 이렇게 이게 요거 구형파를 적분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계단파로. 계단파를 적분시키면. 그래서 콘덴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충전을 해서 적분회로하고 미분회로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펜프를 이용하면 그거에 의해서 그 충전되는 그 값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오드를 이용한 마지막 회로는 광량 주파수 회로가 있습니다. 주파수 회로. 그러니까 주파수 회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의 양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거죠. 빛의 양에 따라서 요 전류값이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IC 발진을 이게 이제 555 타이머 IC죠. 타이머 IC.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출력이 주파수로 이렇게 팔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양이 많으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빛의 그 양이 적으면 그 주파수가 이제 적어지는 커지고 적어지고 그래서 캐패시터 요 캐패시터에 이제 충전되고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충전되고 방전되겠죠. C의 전위가 전원전압 이게 전원전압은 7805니까 이게 플러스 5V가 여기 공급이 되겠죠. 7805는 이제 레귤레이터로서 입력 전압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5V로 가해주게 되면 출력 전압이 플러스 5V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빛이 들어와서 콘덴서에 전류가 흐르면 저기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면 콘덴서가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555 타이머가 이제 동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C의 전위가 상승을 해서 이 전원전압 3분의 2, 그 5V 3분의 2, 그러니까 약 한 3.3V 이런 정도 이르면 타이머 IC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C가 방전을 시작하고 다음에 C의 전위가 전원전압의 3분의 1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방전을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 방전, 충전, 방전이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은 펄스형의 출력이 빛의 양에 비례하는 빛의 양에 이제 비례해서 그 구형파 펄스가 출력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여기서 공급 전압 이것이 바뀌게 되면 뭐 배터리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 출력되는 이제 주파수도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그 포토 다이오드까지 살펴봤습니다.